어젯밤 현역가왕 3가 끝나자마자 이상하게도 TV보다 먼저 뜨거워진 건 사람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이었습니다. 방송이 꺼지기도 전에 커뮤니티가 먼저 들썩였고 단체 채팅방에서는 야 방금 봤어 라는 말이 거의 동시에 튀어나왔죠.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종착지는 한 이름으로 수렴했습니다. 단순히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지금 뭔가가 바뀌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확 기울었습니다. 방송 직후 포털에서 이찬원 이름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짧은 클립이 돌고 캡처가 쌓이고 감상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그야말로 한밤의 도미노 같았어요. 누가 먼저 건드린 것도 아닌데 다들 같은 순간에 같은 장면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것 자체가 힌트입니다. 어떤 무대는 끝나는 순간 박수로 마무리되지만 어떤 무대는 끝나고 나서야 진짜 시작되거든요. 어젯밤 이찬원이 그 후자였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실력 보여주는 구간을 넘어 서사가 서로를 밀어내는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이 자기 색을 숨기지 못하고 감정도 전략도 동시에 노출되는 시점. 그래서 작은 흔들림 하나가 크게 보이고 작은 선택 하나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회차였는데요. 그 한가운데서 이찬원은 이상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시작부터 무리하게 끌어올리지도 안전하게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가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관객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고 노래 안으로 그냥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경연 무대는 보통 첫 10초에 한 방을 넣어야 산다는 말이 돌 정도로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찬원은 반대로 갔습니다. 첫 소절을 표정으로 던지지 않고 호흡으로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체감한 무대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빨라서 집중되는 게 아니라 느려서 더 눈을 못 떼는 무대. 그게 어젯밤의 질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크게 반응한 지점은 기술적인 고음이나 화려한 꺾기보다 감정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도착했는지가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가수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어떤 가수는 노래를 말하게 하죠. 이찬원은 말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한 단어를 던질 때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문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쌓이면서 관객이 무대에 조용히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반응도 독특했어요. 소름, 대박 같은 짧은 감탄이 먼저 나오기보다 왜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지? 이 장면은 오래 남겠다 같은 문장형 반응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흔한 바이럴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무대가 아니라 기억시키는 무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 여파는 방송가 쪽에서도 감지된 분위기입니다. 경연 참가자의 한 무대가 프로그램 바깥으로 이렇게 빠르게 번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젯밤은 달랐죠? 주요 매체들이 클립을 공유하고 해설형 게시글이 늘고 트로트가 아직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장래의 한 장면이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찬원 개인의 화제성이 아니라 이찬원이라는 무대가 트로트의 확장성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다시 켜버렸다는 점입니다. 트로트는 종종 익숙함으로만 소비되곤 하는데 이찬원은 익숙함을 유지하면서도 프레임을 살짝 비틀어 새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장된 현대화가 아니라 전통의 결을 살린 채로 감정의 온도를 다르게 조절한 방식. 그러니 나이대가 다른 시청자들이 동시에 잡힐 수밖에요. 실제로 반응 흐름을 보면 원래 트로트를 즐겨보던 층뿐만 아니라 왜 실검에 뜨지? 하고 들어온 젊은 층도 꽤 보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유입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장르가 다시 넓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찬원이 더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신인이 아니라는 점이죠. 무대 뒤에서 오래 버틴 사람의 얼굴이 있고 한번 뜨고 끝나는 것보다 계속 올라가려면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태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무대를 대하는 폼이 이미 가왕급이다 같은 말이 나오는 거고요.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칭찬이어서가 아닙니다.
기대치가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찬원은 잘하면 칭찬받는 참가자가 아니라 당연히 잘해야 하는 중심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팬들이 느끼는 체감도 그쪽이에요. 유력 후보에서 이번 시즌 얼굴로 넘어가는 순간 어젯밤 그 선이 하나 그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기대가 커지면 부담도 커지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흐름을 보면 이찬원은 그 부담을 표정관리로 누르는 타입이 아니라 준비의 밀도로 바꾸는 타입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강했던 건 무대가 끝난 뒤 남은 여운이에요. 방송이 끝나도 노래가 계속 회자되는 것. 이게 진짜 실력자들이 만드는 파장입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힘. 이찬원은 어젯밤 그 힘을 확보했습니다. 트로트 무대가 뜨거워질수록 이상하게 연예계 뒷이야기도 같이 달아오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또 하나의 소문이 조심스럽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략, 박세리, 김승수 관련 내용은 원문 유지. 스포츠와 방송가를 동시에 흔든 이름 박세리. 그리고 꾸준히 실내형 배우로 자리 잡아온 김승수. 두 사람을 둘러싼 이야기가 그냥 친한 사이 수준을 넘어 이제는 가족 단위로 관계가 깊어진 거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두 사람이 함께한 자리 중 하나가 비공개로 아주 소수만 참석한 모임이었다는 말이 돌았고 그 자리에서 박세리가 김승수의 어머니에게 정성 어린 생일 선물을 전했다는 전언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상상력을 폭발시킨 건 그 다음 디테일입니다. 일부 지인발 이야기로는 선물이 현금 형태였다는 얘기가 돌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거죠. 액수는 확인된 바 없고 무엇보다 당사자나 소속사의 공식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소문이라는 전제를 꼭 붙여야 합니다. 다만 소문이라는 건 팩트보다 해석이 더 빨리 달리는 법이라서 문제죠. 김승수의 어머니가 박세리를 향해 귀한 며느리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다는 이야기. 이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 한 문장에 너무 쉽게 불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라는 단어가 갖는 방향성이 너무 선명하니까요. 그냥 칭찬이 아니라 관계의 위치를 특정해버리는 단어.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미 마음으로는 가족 인정한 거 아니야? 그럼 결혼 얘기도 오갔나? 시기가 정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루머는 늘 똑같은 코스를 밟습니다. 내년 봄, 특히 3월이 유력하다 같은 시기에 날짜가 붙기 시작하죠. 날짜가 붙는 순간 소문은 뉴스처럼 보이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 연예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사실보다 빨리 달리는 결론입니다. 불꽃 같은 연애 서사보다 조용히 관계를 다듬는 느낌. 상대의 일상과 가족까지 존중하는 방식. 이런 결은 오히려 중장년 시청자들에게 더 크게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문은 자극적인 폭로보다 조용한 확신처럼 포장되어 퍼지는 게 특징이에요. 한번 불 붙으면 길게 갑니다. 무대 위에서는 이찬원이 노래로 증명했고 무대 밖에서는 박세리 김승수 이야기가 관계의 깊이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하나는 확실히 보여진 장면이고 하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누가 잘했나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쌓는가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찬원의 무대가 역사적이라는 말을 듣는 거고, 그래서 박세리의 선물 하나에도 가족 서사가 덧붙는 겁니다. 요즘 시청자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인물의 결을 읽어내거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다음 단계, 혹시 뒷부분에 나오는 박세리, 김승수 관련 내용도 이찬원님과 관련된 이야기나 다른 에피소드로 변경해 드릴까요?